그리고 투자는 사실 퀀트를 해치우고 그 후에는 본업 또는 취미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value for money,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퀀트 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 네. 주식으로 사실 성공한 사람은 뭐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두뇌가 진화를 하면서 투자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에서 딱 하나의 룰이 가장 중요한 룰만 말하라고 하면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뇌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00원을 얻는 것보다 100원을 잃을 때 고통이 3배 정도 더 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전 밑에서 주식을 파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딱 팔아버리면은 그러면 손실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기업이 구리고 정말 계속 떨어지고 상장 폐지가 임박해 보여도 그 주식을 안 팝니다. 네. 그래 돌아올 거야 본전을 찾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을 길게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또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찔끔 오르는 주식을 한 10%, 15% 오른 애들을 잽싸게 팔아버리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나중에 이게 플러스 10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갈까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벌 때는 조금 벌고 깨질 때는 왕창 깨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손실 회피 편향을 주식시장의 히틀러라고 부릅니다. 이 히틀러 같은 악마 같은 이 편향 때문에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한 수조에서 수십조 달러는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바로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네. 이거 말고도 편향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과잉 확신 편향,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편향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평균 이상이고 투자도 잘한다라고 근자감이 있는데요. 분산 투자를 안 하고 몰빵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투자를 잘하면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잡주, 요게 이제 당연히 오를 건데 왜 뭐라 분산 투자를 합니까? 이거 딱 하나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의 스탈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뭐 매우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내 돈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식은 무조건 이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욕을 누가 저하게 하게 되면 저는 이 망할 놈아라고 하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하면은 개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투자 중독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투자를 안 하고 냅두고 종목을 냅두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라도 뭔가 사고 팔자가 미칠 것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원순이랑 펀드 매니저, 2번 투자자 배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은 원순이들이 이깁니다. 바로 인간은 이런 편향들이 있고 원순이는 그냥 편향 없이 랜덤으로 주식을 찍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팔지 규칙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략을 실전에서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맨날 미련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 주식은 조금 있어 오를 것 같아. 시장이 진짜 몰라주는 거야. 아, 이거 분명히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저는 15년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기기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한 후에는 우리가 매수한 자산을 객관적으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매수를 하면은 서서히 원숭이를 보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다 가치 투자를 배워서 워렌 버핏이 되고 싶고 그 경제에 오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뭐 그분의 지식, 경험, 그리고 뭐 투자를 그분이 7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따라하려면은 제가 비슷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는 저평가 기업을 퍼랑 PBR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퍼는 아마 거의 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GPA라는 지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ROE 이런 지표를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거랑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워렌 버핏이 하는 게 우량주를 저평가될 때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수익성이라는 게 사실 이 기업의 우량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량주들은 수익성이 좋으니까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뭐 레터 같은 데도 연가 보고서 기업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수익성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